1671년 조선. 한 해 동안 굶어 죽은 백성의 수가 수십만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마을은 사람이 사라져 빈집만 남았고 한양의 성문 밖에는 시체가 쌓여갔습니다. 길 위에는 지친 발걸음을 더 이상 옮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궁궐 안의 임금은 수라상에 반찬을 줄였습니다. 고기를 물리고 음악을 멈추고 죄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죽었는지, 무엇을 먹지 못했는지, 임금은 무엇을 했는지가 한 권의 책에 매일 적히고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승정원일기. 조선이 288년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적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국정 기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승정원일기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승정원은 조선의 왕실 비서실이었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받아 신하에게 전하고 신하의 보고를 받아 임금에게 올리는 모든 국정 문서가 지나가는 통로였습니다. 그 통로에서 오간 모든 일을 그날그날 적은 일기, 그것이 승정원일기입니다. 기록은 1623년 인조 때부터 시작되어 1910년 순종 때까지 무려 28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분량은 3243책, 글자 수로는 약 2억 4천만 자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잘 되지 않으실 텐데요. 조선왕조실록 전체 분량의 약 5배에 해당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이 후대에 정리한 완성된 역사라면 승정원 일기는 그날그날의 날 것의 현장입니다. 2001년 유네스코는 이 기록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 국가의 일상이 매일 적힌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말투, 신하의 망설임, 하늘의 변화 모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펼치면 매일의 기록은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날의 날짜, 그리고 바로 다음에 적히는 한 글자, 말글청 흐릴 비우 눈설. 조선의 사관들은 매일 첫 줄에 그날의 날씨를 적었습니다. 어떤 날은 더 자세했습니다. 아침에는 맑았고 낮에는 비가 내렸다. 새벽에 천둥이 치고 우박이 떨어졌다. 288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시기 유럽의 어떤 왕실도 중국의 어떤 왕조도 이만큼 일관되게 매일의 하늘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단순한 정치 기록이 아니라 세계가 가진 가장 긴 기상 빅데이터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왜 그토록 집요하게 하늘을 적었을까요? 답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통치 철학에 있습니다. 조선은 농업 국가였습니다. 하늘이 곧 백성의 생사였고 백성의 생사는 곧 나라의 운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유교 정치관에서 하늘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임금에게 권력을 내려준 존재이자 잘못된 정치를 꾸짖는 심판자였습니다. 일식과 월식, 우박과 해성은 모두 하늘이 보내는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임금은 자신의 부덕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홍수가 나면 정치가 어딘가 어긋났다고 여겨졌습니다. 비가 늦게 오면 그 사실 자체가 정치 기록이 되었고 서리가 한여름에 내리면 그것은 국정회의의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씨를 적는다는 것은 임금의 통치 성적표를 적는 것과 같았습니다. 조선의 풋끝은 하늘과 임금과 백성을 하나의 끈으로 묶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하늘을 적은 방식은 단순히 사관 한 사람이 보고 적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1441년 세종 23년 세계 최초의 표준 강우량 측정기 측우기가 발명됩니다. 그러나 측우기의 진짜 의미는 발명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행정 시스템에 편입되었다는 점입니다. 한양뿐 아니라 조선 팔도의 주요 고을마다 측우기를 두고 지방관들이 비가 온 양을 정확히 재서 중앙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언제부터 비가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오래 내렸는지, 물의 깊이가 몇 푼 몇이었는지 이 보고들이 한양으로 모여 승정원을 거쳐 임금에게 올라가고 그 모든 과정이 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기록이 21세기에 다시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기상학자들은 승정원 일기에 남은 강수 기록을 활용해 18세기, 19세기 한반도의 기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사관이 붓으로 적은 그 한 줄이 300년 후 컴퓨터로 분석되어
기후위기 시대의 데이터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록이 가장 무거웠던 한 시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70년, 경술년 그리고 이듬해 1671년, 신해년 이 두 해를 묶어 우리는 경신대기근이라고 부릅니다. 봄에는 비가 오지 않아 모를 심지 못했습니다. 여름에는 갑자기 찬 바람이 불어 벼가 자라지 못했고 한여름인 6월에 서리가 내렸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8월에는 우박이 쏟아져 곡식을 망쳤고 가을이 오기도 전에 한기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이상기후가 한 해도 아니고 두 해 연속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곡식은 거두지 못했고 저장해둔 양식은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기근은 곧 전염병을 불러왔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해 동안 죽은 백성의 수를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조선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거대한 재난 앞에서 임금 현종은 무엇을 했을까요? 승정원 일기에는 그의 행동이 매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라상의 반찬수를 줄였습니다. 이를 감선이라 합니다. 백성이 굶는데 임금이 배부를 수 없다. 이것이 감선의 뜻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죄수를 살폈습니다. 가벼운 죄는 풀어주고 무거운 죄는 형을 낮췄습니다. 하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혼란한 시기에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율청을 가동했습니다. 국가가 비축해둔 곡식을 풀어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주는 기관이었습니다. 또한 임금은 신하들에게 구원 교서를 내렸습니다.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두려움 없이 말하라. 재난 앞에서 권력이 스스로 입을 여는 행위. 이것이 조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승정원 일기가 위대한 이유는 임금의 잘한 점만 적은 데 있지 않습니다. 실패도 무능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진율민은 풀려나갔지만 일부 지방관들은 그것을 빼돌렸습니다. 어떤 곡식은 운반 도중 사라졌고 어떤 마을에는 끝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구휼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백성은 여전히 굶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공도 실패도 부패도 분노도 한 권의 일기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권력이 스스로의 무능을 감추지 않고 다음 세대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는 것. 기록은 책임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 일기가 적은 가장 무거운 문장들로 들어갑니다. 승정원 일기는 백성의 죽음을 추상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시체가 서로를 베고 누웠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잃었다. 어떤 마을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유민 곧 떠도는 백성들이 한양 도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성 밖에는 거적을 덮은 시체가 쌓여갔고 그 위로 또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전염병은 기근을 따라 퍼졌습니다. 한 집에서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며칠 안에 온 가족이 자리를 떴습니다. 시신을 묻을 사람조차 남지 않은 마을이 있었다고 일기는 적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먹었다는 보고까지 올라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승정원 일기는 그조차 감추지 않고 적었습니다. 이 문장들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누구도 읽으라 강요하지 않은 그 문장들을 350여 년 전 조선의 어느 사관이 촛불 아래서 붓을 들어 적었습니다. 왜 적었을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가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록자의 손은 권력자의 손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화면을 21세기로 돌려봅니다. 우리는 다시 또 다른 기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폭우는 더 짧고 더 무겁게 쏟아지며 한파와 폭염이 같은 해에 번갈아 찾아옵니다. 산불은 한 계절을 통째로 태웁니다. 조선이 겪었던 재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습을 바꾸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조선보다 더 잘 기록하고 있습니까? 재난이 일어난 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조용히 사라지는 일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책임의 이름이 흐려지고 며칠 뒤면 모두가 잊는 사건들도 자주 봅니다. 조선의 임금은 자신의 식사까지 적게 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28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선의 사관들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그날의 하늘을 적었습니다. 비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 그쳤는지,
백성이 무엇을 먹지 못했고 임금이 그날 무엇을 했는지를 적었습니다. 그 붓끝은 조용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붓끝이 35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목소리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기록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조선의 풋끝은 지금도 그 질문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승정원 일기 속 또 다른 숨겨진 기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